자, 시작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지수 단원에서 공부를 해야 할 부분들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먼저 펼쳐지죠. 거듭 제곱근, 그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그다음에 뭐 실제로 거듭 제곱근을 모두 다 구해봐라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중에 실근만 구해봐라라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수만 찾아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의 표현,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다음 파트에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지수 법칙의 확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어떤 지수 범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지수 범위가 어디? 자연수까지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어.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뭐 2의 세제곱, 뭐 5의 뭐 4제곱,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었지, 뭐 무슨 2의 0제곱, 뭐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 범위까지만 이제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 지수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표현도 가능하게 됐고, 또 바뀐 표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들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니까 이제 그 세 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까지도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없어요? 지금 강의 듣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개성애들이 오늘 그거잖아. 아직 방학 안 해. 자, 일단 첫 번째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자, 제곱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a의 제곱근. 정의가 뭐야? 뭐 이거 내가 직접 적진 않을게. 뭐 너무 쉬우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a의 제곱근이야. 자, 그럼 제곱근 a는 집중하세요. 제곱근 a는 뭡니까? 아니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실수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제곱근 4 그러면은 답을 2라고도 하고 마이너스 2라고도 해야 돼. 둘 다 실수니까. 그렇죠? 거듭 제곱근과 제곱근은 묘하게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곱근 A. 제곱근 A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표현법입니다. 의미라고 하기에는 이제 적합한 답은 아니긴 해요. 영석. 네. 대답해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양수. 그래, 양수. 정확하게는 의미 아닌 수예요. 의미 아닌 수. 정확하게는 의미 아닌 수인데, 이제 A가 0이 아닌 경우에 한정에서는 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양수라고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제곱은 4라고 했을 때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중 양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라고 했었던 거야. 대신 이제 4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모두를 다 지칭하는 거니까 2랑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것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거듭 제곱근을 공부해. 제곱이라는 것은 몇 번 곱한 걸 제곱이라고 하지? 2번 곱한 거. 그렇지? 거듭 제곱은요? 여러 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여러 번 곱해서 제가 나오는 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곱근이라는 게 2번 곱해서 얘가 되는, 제곱해서 얘가 되는 이런 것이었다면,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은 여러 번 곱해서 얘가 되는 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세제곱근 이라는 것의 의미는 3번 곱해서 A가 되는 I라는 소리예요. 3번 곱해서 A가 되는 I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을 방정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3번 곱해서 A가 되는 X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이기 때문에 이제
근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또 성립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은 3번 곱해서 A가 되는 것, 뭐 A의 5제곱근 아니면 5번 곱해서 A가 되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가 뭐 사실 나랑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은 뭐 여러 번 듣기는 했었겠지만 이 수상을 공부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사실 학습을 했었어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나랑 이제 수상을 또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당연히 몇 개입니까? 3개예요. 4차 방정식은 몇 개예요? 4개고 5차 방정식은 5개입니다. 예를 들어 10차 방정식 그럼 근은 당연히 몇 개예요? 10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다 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인데 그럼 얘가 이제 x세제곱이 a다 라고 했으면 이 3차 방정식일 것이고 그럼 3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몇 개? 3개가 될 거야. 자 그럼 이 근이 3개인 3차 방정식을 내가 풀어줬을 때 실제로 이게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 이 숫자가 어떤지에 따라서 A의 값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근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 근이 이제 뭐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보면 될까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 세제곱은 8이라는 8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3번 곱해서 8이 되는 거? 2? 이렇게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치? 근데 근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머지 두 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수학 상에서 공부했었던 3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x를 3번 곱해서 8이 된다.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고 이거는 인수분해주면은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뽑아냈었던 2라는 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2개의 근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나머지 2개의 근은 우리가 뭐 인수분해 딱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것 같고 그럼 x는 이제 짝수근의 공식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이걸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루트 3i라고 쓸 수가 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근이 모두 몇 개야? 3개인 거지, 그치? 이렇게 실근 하나, 나머지 2개는 허근이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의 몇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방정식이 만약에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수상 단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해결하는 것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풀어서 실제로 근을 구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6의 4제곱근 81의 4제곱근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이런 것들까지는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겠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제곱근, 7제곱근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구하라 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 다만 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제곱근이나 4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근을 직접 구해서 실근이 몇 개인지 허근이 몇 개인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만약에 5제곱근, 6제곱근 이런 경우에는 그런 구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냥 근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대답이 정말 쉬울 거예요. 그렇죠? 7제곱근 근의 개수 몇 개라고? 7개, 그치? 당연히 이 A의 뭐 5제곱근, 뭐 8제곱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근의 개수를 말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냥 그 숫자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니까. 다만 근데 여기에서 실근이 몇 개야? 허근이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그거는 조금 난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보는지 그걸 지금부터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은 A의 n제곱근이라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것을 찾는 과정이다. 근데 세제곱근과 네제곱근은 우리가 그걸 직접 찾을 수 있으니까 실근 몇 개, 허근 몇 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따져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그것도 되게 귀찮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딱 거기까지만 따져볼 수 있지 5제곱근, 6제곱근 이런 것들은 따지는 게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럼 그때도 우리가 실근이 몇 개인지 허근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x세제곱은 8이라는 3차 방정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너희들 예전에 그 수학 상을 공부했었을 당시에 2차 함수랑 1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조사할 때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지 기억하시죠? 어떤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안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했었던 작업들이 있었어요. 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을 때 이게 두 점에서 만났는지 한 점에서 만났는지 아예 안 만났는지를 따지기 위해 우리가 했었던 행동은 야 여기에서 이 x랑 이 x 사이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1번 x는 이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상태죠. 근데 2번 상황은요. 2번 x에 대해서는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2번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x를 찾기 위해서는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도록 하는 x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함수값을 나타내는 식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니 이 두 부분이 서로 같도록 하는 x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요 i랑 요 i 혹은 요 i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 x의 값이 이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고 만들어지는 이 2차 방정식에 이 x의 값이 서로 다르게 두 개로 나타난다면 즉 알파와 베타 서로 다르게 두 개로 나타난다면 요 첫 번째 상황이었었던 것이었겠고 만약에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놓은 2차 방정식의 x의 값이 알파라는 중근 하나만을 갖고 있다면 요 두 번째 상황에 해당이겠죠.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즉 두 근이 모두 다 허근이었다면 그럼 실제 이 두 개가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 세 번째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 관계를 이 방정식으로부터 따져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위치 관계로부터 이 방정식이 근을 어떻게 갖는지를 역추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봤지만 우리가 반대로 이 방정식의 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즉 실근이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느냐 아니면 실근 두 개가 서로 똑같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실근이 없느냐라는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가지고 역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x세제곱은 8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고 싶어. 뭐 실근은 몇 개인지 허근은 몇 개인지 뭐 일단 실근이 존재하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었구나. 자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이 방향도 가능하고 저 방향도 가능해야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럼 도대체 x 세제곱 8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한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해선 우린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판단을 해야 했었을까? 이걸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야. 뭐였겠습니까? y는 x 세제곱과 y는 8이라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사이의 위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x세제곱은 8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구나 이런 것들을 역으로 조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진짜 이해됐어요? 네, 이따 내가 물어볼 겁니다. 물어봤을 때 안 되면 오늘 남아서라도 끝까지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x세제곱은 8이라는 방정식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y는 x세제곱과 y는 8이라는
저 두 개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따져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근의 특성, 뭐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적으면 일은 다 해결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여기서 어떻게 그려보는 걸까? 일단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배우진 않았어요. 다만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알고 있지, 그치?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0이지. 그래서 0,0 찍고 x가 1일 때 y의 값은요? 1이고 x가 2일 때 y의 값은 8이니까 좀 위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혀가면서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이차함수의 그 오른쪽 부분을 그린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차함수의 일부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양새가 이차함수가 실제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차함수의 모양새가 일부가 그려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U자의 반과 이렇게 반대로 꺾인 U자의 반이 그려지는 게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때 y는 8이라는 직선을 그려봅니다. y는 8 어떻게 그려줘요? 이거 다 알죠? 그쵸? 이렇게 가로로 선 쫙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딱 그려주면 교점이 몇 개에서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개. 자, 교점이 한 개에서 생기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x세제곱은 8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모두 몇 개다?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개가 발견이 되고 그럼 실근이 한 개니까 당연히 남은 근들은 다 무슨 근이겠어요? 허근이 되겠죠. 그래서 허근이 몇 개? 오케이, 2개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친구는 여기서 이 표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친구는 지금 3번 곱해서 8이 되는 아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3번 곱해서 8이 되는 아이라면 그걸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읽어주기로는 뭐라고 읽어줄 거냐면 세제곱근 8이라고 읽어줄 거고요. 표현,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기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이거 꼭 유념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이 첨자예요. 3은 되게 작게 왼쪽 위에다가 씁니다. 너무 좀 침범했네. 미안. 작게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 곱해서 8이 되는 아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세제곱근 8이라고 읽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를 3번 곱해서 8이 되는 아이 즉 세제곱근 8 물론 이제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2라는 것을 알고는 있죠. 그래서 2라고 쓰셔도 되지만 일단 원칙적인 표현은 세제곱근 8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16의 4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4번 곱해서 16이 되는 아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역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x의 4제곱은 16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조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y는 x 4제곱, y는 16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들 사이의 위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4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y는 x 4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아까 했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x가 0일 때 y의 값은 0일 것이고 x가 1일 때는 1이고 x가 2일 때 16이고 어쨌든 그림이 이런 식으로 U자로 그려진다. 이 밑에, 이 아래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의 값이 1일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6일 테니까 그림이 또 이렇게 해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지죠. 물론 이제 그것과는 곡률이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상당히 유사하다. 상당히 유사하게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자, y는 16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교점 몇 개 생겨요? 2개 생겨요. 자, 그럼 실근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2개 근은 허근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실근 2개, 허근 2개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5차, 6차, 7차 이런 것들도 내가 직접 근을 구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실근과 허근이 몇 개씩인지 그 개수만큼은 빠른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친김에 x의 7제곱근은 3이다. 즉
3의 7제곱근에 대한 탐구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 7제곱을 여기다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요? 또 똑같아. x가 0일 때 y는 0이고 x가 1일 때 y는 1이고 x가 2일 때 y는 2의 7제곱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곳에 점이 찍히겠지. 어쨌든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엄청나게 야해.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어때요? 실근 몇 개? 한 개. 자, 그럼 지성씨 실근이 하나면 나머지 6개는 다 뭐야? 허근이겠지. 그래서 이때는 실근이 하나, 허근 6개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도 우리가 좀 표현에 대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뭐 이 친구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봤듯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3의 7제곱근 중에서 이 실근을 부르는 명칭이 뭐였지? 네, 7제곱근 3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요때는 어떨까? 요때는 실근이 2개인데? 그럼 뭐를 써야 돼? 헷갈리지, 그치?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친구도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을 똑같이 4번 곱해서 16이 되는 거야, 4번 곱해서 16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기엔 헷갈리잖아. 내가 그럼 나중에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얘를 지칭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쵸? 모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살짝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일단은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자. 물론 이거지만, 그치?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자. 그리고 얘는 어차피 얘랑 이 대칭이잖아, 그치? 대칭성을 띠고 있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 표현을 빌려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 필요 없이 새로운 표현을 만들면 헷갈리니까 이 표현을 빌려서 부호만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7제곱근 3 해가지고 요렇게만 써주면 돼. 근데 얘는 2개가 나왔잖아. 2개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2개를 모두 다 통일해버리면 내가 이걸 썼을 때 이걸 나타내는지 저걸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은 요렇게 쓰고 다른 한쪽은 저렇게 쓴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볼게. 어차피 지금 좀 헷갈리더라도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번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아이. 그럼 내가 이건 무엇을 찾는 작업이지? 뭐의 몇 제곱근? 마이너스 7의 5제곱근.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시 뭐의 몇 제곱근? 마이너스 7의 5제곱근. 나 마이너스 7의 5제곱근을 찾고 싶은데 그 몇 개야 이거? 5개. 그 중에서 몇 개가 실근이고 몇 개가 허근인지 나 지금 이거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y는 x 5제곱과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싹싹 그려주고 당연히 이것도 점 딱딱딱 찍어가면서 그림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y는 마이너스 7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당연히 실근은 몇 개? 1개. 그럼 나머지 몇 개가 허근? 4개가 허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의 이 표현은 뭐라고 적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아까 전에 나타냈었던 것과 똑같은 룰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5제곱근 마이너스 7. 자, 근데 여기서 딜레마 있다.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당시에 분명히 왼쪽에다 적었을 때는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안 붙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던 이유는 뭐예요? 왜 붙였지 아까는? 이게 왼쪽에 있어서? 2개가 있는데 내가 하나로 쓰기에는 헷갈림을 유발시킬까봐 하나만 내가 그렇게 작성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표현을 빌려 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런 상황이에요. 막 2개가 생겨가지고 하나를 막 이미 제가 선점을 해버렸고 나머지를 막 표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냥 약속대로 이렇게만 쓰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자리에 있는데 이걸 마이너스를 안 붙여서 쓰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 모르고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래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얘 의미가 5번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그치? 야, 5번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친구는 부호가 무엇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다가 오지랖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더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 친구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5제곱근 7이라고 쓰면 되려나?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내가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를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걸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표시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쓰면 절대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를 썼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게 안 헷갈려요. 아까 마이너스를 썼던 이유는 쟤도 있고 쟤도 있으니까 쟤에다가 그걸 부여해주고 쟤한테는 그냥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타협이었었던 거지. 내가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붙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안 붙이고 이게 아니었었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 순간 이거는 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지칭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 마이너스가 없어도 누가 봐도 얘는 음수야. 누가 봐도 음수야. 그러니까 괜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얘를 지칭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의도치 않게 얘를 지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보면은 자, 요 부분은 이거고 요 부분은 이거고 막 U자 그림 그렸을 때는 요 부분은 뭐 4제곱근 뭐 21이고 뭐 요 부분은 뭐 4제곱근 20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는지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지 얘네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 x의 n제곱이 a가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겠죠? a의 n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a의 n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때 만약에 n이 짝수야.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U자로 그려지지, 그치? 근데 이때 만약에 A가 양수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서 실근이 어떻게 나오죠? 두 개가 나와요. 그때 우리는 그 실근을 각각 뭐라고 쓰지? n제곱근 A. 너무 n이 크다. n제곱근 A.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일 때는요. 그럼 선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요 근으로 중근에 가는 거야. 이거 꼭 놓치지 마세요. 자, 이 근으로 뭘 갖는다고? 중근에 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중근에 갔느냐? 몇 개의 근이 하나로 합쳐진 거냐? 이거 꼭 명심하세요. 몇 개? n개. 자, 여러분들 x제곱은 0. 이 근이 뭐야? 0 또는 0. 그쵸? 이 0 또는 0이야. 그래서 0이라는 중근 갖는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야, 얘가 만약에 근이 뭐야? 0. 또 다른 근은 뭔데? 없어요. 이 말이 돼? 어떻게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만 있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은 2개야. 그럼 하나는 0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뭐 미스테리야? 이건 아니잖아. 그치? 0과 0. x 곱하기 x는 0이었기 때문에 x 곱하기 x는 0이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면 된다. 즉 x는 0이거나 x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x의 5제곱은 0이다. 이건 또 뭐겠어? 이것도 똑같은 거야.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는 0 또는 0 또는 0 또는 0 또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근이 하나로 합쳐진 거지 어떤 근으로? 0이라는 근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요 모든 근들을 싸그리 0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거기에 중근이 돼요.
그래서 a의 값이 만약에 0이 된다고 한다면 n이 뭐 2k고 뭐가 되고 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는 그 n개 근이 싹 다 몰려있는 상황이다. 알겠죠? 만약에 이 n이 6이었어. 그럼 0이라는 근이 6개가 있는 거야. 즉 한마디로 이걸 보고서 선생님 실근은 1개고 허근은 5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요? 선은 어떻게 그려? 아래가 이렇게 딱 그리잖아. 여러분 보셨을 때 이게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 이해했어요? 이 백지 테스트에 이 내용 적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진짜 오늘 집에 안 보낼 거야. 자 그럼 만약에 n이라는 게 2k-1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n이 2k-1이라고 한다면 자 역시 a가 2k- 이거 홀수란 얘기잖아요. 그치? n이 2k-1이라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치? 근데 이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선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a가 0이라면요 선은 이렇게 그려지지. a가 0보다 더 작다면 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오케이? 자 어찌됐든 간에 실근 몇 개?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몇 개? n개. 그래 그거야. 자 실근 몇 개? 한 개. n개. 한 개. 오케이? 이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 생각하면 안 돼요. 교점의 개수는 꼭 명심하세요. 너희들아 뭐 책이나 이런 데 적어놔. 교점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야. 꼭 명심해. 교점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예요. 그냥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니까 이 실근이 두 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또 여기서 또 이런 질문들을 한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실근이 지금 뭐 하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왜냐면 교점이 하나가 생기긴 하지만 이게 무슨 뭐 중근이나 삼중근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주 좋은 지적이야. 아주 좋은 지적인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통과를 하면 즉 이렇게 관통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통과 말고 이거는 이제 스무스하게 스쳐 지나가는 통과고 이렇게 확 하고 관통해버리는 것들은 다 한 개만 갖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통과를 관통을 해버리는 것은 근이 한 개만 존재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스쳐 지나가거나 튕기는 것들은 중근이야. 보통 그래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스쳐 지나가거나 퉁 하고 튕기는 건 중근을 갖는 거고 이렇게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관통해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의 근을 갖는 겁니다. 알겠죠? 꼭 명심해.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근이 2개 실근이 요거는 실근이 n개 실근이 1개 n개 1개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지칭하는 것이지 실근의 개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다이렉트로 통과하는 것은 그거는 근이 하나만 있는 것이다. 스무스하게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튕기는 것들은 그 전부 다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수투 그걸 공부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투를 공부할 때 왜 이렇게 관통하면 다이렉트로 관통하면 근이 하나고 이걸 관통하지 않고 퉁 하고 튕기거나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왜 중근을 갖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보는 게 타당한지 수투 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때 가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거 근 어떻게 표시하지? n제곱근 a라고 표시합니다. n제곱근 a라고 표시해요. 뭐 얘는 그냥 뭐 다 0이니까 이거 지금 물어보진 않아. 얘 근 뭡니까? 0이라 쓰면 되지 뭐 굳이.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n제곱근 a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오지랖 부리면서 마이너스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알겠죠? 마이너스를 안 쓰더라도 누가 봐도 마이너스라 생각해. 그래서 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게 뭐냐? 그럼 당연히 음수라 생각하지 양수라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걷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럼 그거는 자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전부 다 이거는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0이고 이건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 이 바이블에 이제 이 내용들이 쭉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표에는 딱
요것만 정리되어 있고 이 의미나 원리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만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싹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이 바이블 2장 정도쯤인가? 아마 이 거듭제복근에 대한 내용이 2장 정도쯤 될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5페이지까지네. 15페이지까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칠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 파트로 좀 쪼개진다고 했었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거듭제곱근에 대한 그 개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정리를 하는 것들이 좀 주가 되고, 두 번째에서는 그 거듭제곱근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연산 성질을 익혀두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연산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수의 확장을 하여 지수 법칙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도 성립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공부하기 위해서 바이블 기준으로 16페이지랑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몇 개야? 6개인가요? 6개의 그 식에 대해 이게 왜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n제곱근 a의 n제곱은 a다. 여기 쓰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볼 걸 그랬다. 자, n제곱근 a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요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어이.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거.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딱 얘의 의미. 나는 a의 n제곱근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n제곱근 a를 물어봤지. 얘의 의미가 뭘까? 자, 영수 도와줘. n번 곱해서 a가 되는 모든 수? 아니 양수? 자, 도와줘.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중 실수. 그렇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실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얘가 그거야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얘는 n번 곱해서 a가 되는 것 중 실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물론 이제 이 a가 양수고 n이 짝수인 것 한정에서는 얘가 그 중에서 양수를 지칭하는 것이긴 하지. 근데 이제 n제곱근 a라고만 봤을 때 그냥 보통의 의미로서는 n번 곱해서 a가 되는 것 중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n번 곱했다잖아. 야, 얘는 태생부터가 n번 곱하면 a가 되게끔 태어난 애야. 근데 그걸 n번 곱하겠다. 그럼 당연히 a가 되겠지. 첫 번째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왔냐? 조금 눈이 침침해서. 야, 근데 되게 편하다 이거.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맨날 핸드폰 들고서 막 진짜. 아무튼 기술의 발달은. 아, 내가 처음에 원래 삼각대를 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어. 예전에 이게 삼각대 있었잖아, 하얀색. 삼각대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서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걱정 많았단 말이야. 왜냐면 야, 여기 책상에 딱 들어차 있고 애들이 다 바글바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삼각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나? 그래서 이제 참 진짜 내가 만약에 발명가였으면은 딱 이렇게 어디에 끼워놓고서 뭐 공중에 매달린다든지 책상에 딱 끼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삼각대 같은 거 하나 만들었을 텐데 뭐 그런 제품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역시 내가 생각한 건 남들이 다 이미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얼씨구 좋다고서 이제 난 그걸 구입을 했지. 그래서 처음에 원래 책상에다 딱 이렇게 붙였거든. 여기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지우개를 지울 때마다 이거 꿀렁꿀렁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천장을 놨는데 마침 있어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딱 걸어놓고 하고 있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손이 안 무거워. 나 진짜 왼손 엄청 아팠거든. 그래서 맨날 핸드폰 들고. 또 단점이 그거 가지고 자꾸 책상을 때려. 핸드폰이 그래서 약간 좀 마팅을 하는 것 같아 점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신경 쓰였는데 노팔 핸드폰이 있어야 돼서 이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서도 하나 좀 해놨지. 아무튼 되게 좋더라고.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n제곱근 a랑 n제곱근 b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뭐지 이거? 뭘까요?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얘는 뭘 것 같아요? n제곱근 ab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는요 각각 n번 곱해서 a가 되고 n번 곱해서 b가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게 정석적인 어떤 그 식을 통한 증명은 이미 책에 너무나 보기 좋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진 않을게요. 다만 나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꾸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n번 곱해서 a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친구를 이렇게 해서 n번 곱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a가 되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세모라고 할까요? 역시 세모를 n개를 곱하면 그것이 b가 되는 그 아이가 각각 n제곱근 a고 n제곱근 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과 그것을 곱한 것을 이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모두 몇 세트를 곱하면 n 세트를 곱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AB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아,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곱한 이 아이는 n 세트를 곱했을 때 AB가 될 수 있는 아이구나. 그럼 당연하게도 그 친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n번 곱해서 AB가 되는. 그리고 실수랑 실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실수가 나오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한 결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의미를 가질 아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식으로 쫙 하는 건 바이블에 또 너무나 자세히 잘 프로파하면서 이제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살펴보시면 되고 그렇게도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만 증명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이해가 가미가 되지 않았을 때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좀 양방향으로 시너지가 생기겠죠? 자, 일단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이제 아까 거랑 너무 똑같다. 그치? 세 번째 거는 이제 n제곱근 b랑 n제곱근 a가 이렇게 분수로 아까는 곱하겠다면 지금 나누기인 거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친구는 그냥 간단히 결과만 쓰고 갈게요. 얘는 b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쵸? 뭐 세 번째 거는 뭐 따로 더 얘기를 안 하겠고 동화 반복이니까. 자,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n제곱근 a의 n제곱은 n제곱근 n제곱근 순서가 n이죠.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그렇죠? 그럼 얘는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 역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n개 곱하면 a가 되는 친구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이거를 n개 곱하는 게 아니라 n개로 곱하래요. 잘 안 나와. 몇 개를 곱하라고? n개를 곱하라고. n배. n개. n개. 나는 이렇게 곱하면 a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곱하면 도대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싹을 다 곱해볼게요. 이걸 싹 다 곱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걸 싹 다 곱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을 곱한 것을 이렇게 n 세트를 다 곱하게 되면 결국엔 이것을 n 세트 곱한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치? 이 한 줄을 n 세트를 곱했다는 건 이 한 줄을 m 세트를 곱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봐봐요. 이것을 a라고 했는데 그걸 m 세트를 곱하면 결국엔 다 a잖아, 그치? 뭐가 돼요? 이 전체를 다 곱한 것은? 그래, 이건 a의 m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요렇게까지 한 줄을 n 세트를 곱한 게 a의 m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한 줄은 당연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는 지금 요 한 녀석이 n번 곱해진 게 a라는 건 알아. 근데 요 한 녀석이 이렇게 n개가 곱해져서는 뭐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요 한 줄을 n번 곱한 것이 즉 이 전체 n번 곱한 이 한 줄을 n번 곱한 것이 뭐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추적해보는 것으로써 그 의미를 좀 캐치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줄을 n 세트 곱해봤더니 그것은 이 a를 n번 곱한 a의 m제곱이 된다 이거야. 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n번 곱해서 a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n번 곱하면 a n제곱이 된다니까?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친구인 거지. 어때, 당연해요? 자, 다시 이 한 줄을 n 세트를 곱했더니 a n제곱이 나온 거야. 그럼 이 한 세트는 n번 곱해서 얘가 나오는 아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 한 줄은 n번 곱해서 얘가 나오는 아이. 야, 그럼 n번 곱해서 7이 된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n제곱근 7. n번 곱해서 8이 된다. 그러면 n제곱근 8. n번 곱해서 b가 된다. n제곱근 b. 그럼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된다. n제곱근 a의 m제곱. 당연한 거죠, 그쵸? 4번도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가 당연해져야 돼.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야, 우리가 뭐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매번 무슨 증명해가면서 뭐 문제 풀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냥 나에게 이게 너무 당연해 미칠 지경이 되어야지만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뭐 문제 풀 때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그 되게 좀 재수없는 그 친구들 있잖아. 뭐 물어보면은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들 입장에서 그게 사실 말이 돼. 걔네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은 사실 딱히 설명이 필요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m제곱근 n제곱근 a 자, 얘네 세 개가 같대요. 왜 같아? 왜 같은지 한번 찾아보자. 자, 얘 의미가 뭐지? 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얘가 n번 곱하면 a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깥에 지금 이게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n번 곱해서 그 아이가 된다 이거야. n번 곱해서 그 아이가 된다고. 그럼 뭔가를 n번 곱하면 얘가 된다고? 야,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취소.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n번 곱해서 a의 n제곱근이 n제곱근 a가 되는 그 아이가 바로 이 친구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는 아무래도 그게 n세트만큼 곱해지면 a가 되는 친구겠죠, 그쵸? 맞습니까? 요 한 줄이 n제곱근 a예요. 그럼 그 친구를 n번 곱하면 a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요 한 줄이 n제곱근 a인데 n번 곱하면 당연히 이 친구가 나온다. 오케이? 네. 근데 이 한 줄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의 구성 요소는요, n번 곱해서 얘가 되는 아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의 정체는 얘냐라는 걸 일단 처음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몇 개가 곱해지면 a가 됩니까? 그림만 보세요. 몇 개가 곱해지면 a가 돼요? mn개가 곱해지면 a가 되죠. 자, 다시 뭐라고? a가 몇 개가 이 친구,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가 곱해지면 a가 된다고? mn개가.
그럼 그 의미가 그대로 수학적 표현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m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 당연하죠, 그쵸? 그치?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근데 그것이 또 얘랑 똑같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건 뭔데? 자, n번 곱해서 요 친구가 되는 거. n번 곱해서 요 친구가 된다고? 그 얘는 뭔데? 이건 n번 곱하면 a가 돼. 와,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자, 근데 차분하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모두 m줄이라고 했잖아. 이게 m줄이야. 자, 그러면 n번 곱해서 a가 된다라는 이 친구는 뭘 지칭하는 걸까요? 아, 이거 안 나와요. 요걸 지칭하는 거겠죠. 이게 n개가 곱해지면 a가 된다. 맞아요? 이게 n개가 곱해지면 a가 된다. 그게 바로 요 친구 아니겠냐? 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 그치? 요 한 줄. 근데 그것은 n제곱근 삐리리. n번 곱해서 저 친구가 되는 건 바로 얘를 지칭하는 거겠죠. 이게 모두 n개니까. 자, 다시 요거는 요 빨간색 네모 박스 하나. n번 곱해서 a가 되는 것 요거. 그것의 n제곱근? 그러면 n번 곱해서 이 빨간색 박스가 되는 거. 그럼 n번 곱해서 빨간색 박스가 된다는 것은 그럼 당연히 요 하나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얘이기도 하고 얘이기도 하고 얘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다행히게도 사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뭐 유사점을 갖고 있다, 그들이 서로 똑같을 것 같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그들이 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좀 더 쉽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얘가 된다는 것은 이 n과 n을 곱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얘가 된다는 것도 n과 m을 곱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얘랑 똑같고 얘가 얘랑 똑같으면 얘랑 서로 똑같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사실 좀 더 편리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것이 헷갈리진 않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설명은 해드렸지만 그게 난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으니까 그들은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어쨌든 그들 서로 간에 체인지가 발생해도 그 값이 변하진 않으니까 안심해서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총 6가지에 대해서 5가지인가?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6번째 거는 np번 곱해서 a의 np번이 되는 것은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것과 똑같다. 이것도 되게 단순해. 자, 이 바로 한 친구가 이 아이라고 하자. 이렇게 n개를 곱하고 이렇게 p개를 곱해서 np번 곱한 그 결과가 a의 np제곱이라고 할게요. 그게 바로 이 말 아니야? np번 곱해서 a의 np제곱이 나오는 거. np번 곱해서 이 빨간색을 np번 싹 다 곱해서 얘가 나와요. 당연하죠 이거 그쵸? 야 그러면 p번 곱하지 말고 딱 요 한 줄만 곱하면 뭐가 되겠냐? 야 이거를 p 세트를 곱하면 a np제곱이 되는데 그럼 요 한 줄은 뭐가 되겠어? a의 m제곱. 그게 바로 이 얘기야. n번 곱하면 a의 m제곱이 된다. 누가? 그 친구가. 그쵸? n번 곱하고 그걸 p줄 곱한 게 a의 np제곱이라면
그럼 요 한 줄만 곱한 것은 AM제곱이겠지. 야, AM제곱을 P번 곱하면 AMP제곱 되잖아. 그치? 그래서 AM제곱을 P번 곱하면 AM제곱의 P제곱은 AMP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한 줄은 AM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N번 곱해서 AM제곱이 된다 라는 거니까 결국 그 한 녀석은 N제곱은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뭐 사실 여기서 1번, 2번, 3번까지는 너무 사실 직관적으로 당연한 부분이어서 이건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4번 보시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야, 이게 지금 이 n제곱근 a의 바깥에 이렇게 몇 번 곱하겠다라는 그 지수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5번도 이것도 할만했어요, 그렇죠? n과 n이 이렇게 서로 곱해지는 것만큼이 거기에 써줄 수 있다. m제곱근 n제곱근 a라는 것은 m과 n을 곱해가지고 한 번에 표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네제곱근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의 12제곱근 중 실근을 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다고요.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겠죠.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이랑 되게 비슷한 듯하면서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했었죠. 그렇죠? 이제는 나눠주는 게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NP 있으면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었을 때 이렇게 지워주는 게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12제곱근 A의 4제곱 하면은 야, 이거 3제곱근 A라고 쓰지 뭐하러 그렇게 쓰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되게 직관적으로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럼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어떤 것들을 풀어볼까요? 자, 뭐 바로 밑에는 이그젠플 한번 보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4. 그럼 뭐야 이거?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2의 제곱인 거야. 그럼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2의 제곱을 합쳐주면 그 계산을 해주시면은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이라는 답으로 나오게 되겠다. 3번 곱해서 2의 세제곱이 되는 건 2가 있겠죠. 실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 2번은 어때요? 이제 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볼까? 여기 2랑 저기 30이랑 서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4제곱근 16이 될 것이고요. 4번 곱해서 16이 되는 곳은 2가 있을 수 있을 테니 얘는 답이 2가 되겠다. 자, 3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 자, 일단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6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것 중 음수를 3번 곱하겠다는 거잖아. 일단 3번 곱하는 행위로부터 이 부호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는 일단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제곱이라는 건 저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4의 세제곱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조금 쓸게요. 이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는 유지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6제곱근하고서 4의 세제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약분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약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서로 지워주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서로 똑같이 30씩 나눠주는 게 가능한데 마이너스 하고서 얘가 루트 4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높아지라는 말인데 이렇게 서로 3씩 나눠줌으로써 얘가 2가 되는데 일단 요거 안 써진다고 해도 2가 있는 건 알죠, 그쵸? 그리고 요 2를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쵸? 2를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다 2를 쓴다든지 아니면 2가 없어지니까 이게 제곱근이라는 의미를 갑자기 망각해버려가지고 막 4라고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 조금 이제 네, 여러분들이 방심만 안 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네,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제 그런 실수들은 하지 마세요. 자, 일단 네 번째 뭐라고 써져 있냐? 세제곱근 제곱근 64 세제곱근 루트 64 이렇게 읽으셔도 되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세제곱근이고 이거는 안 써져 있더라도 이게 뭐라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6제곱근 64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64라는 게 2의 6제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제곱을 해서 2의 6제곱이 나오는 건 2밖에 더 있겠어? 그치? 그래서 답은 2야.
그러니까 이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거 가지고 6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거? 6제곱근 64라고 써도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막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막 세 번째 문제를 봐도 그 3이랑 4랑 안으로 합쳐줄 수 있는 거야. 4는 2의 제곱인데 이 제곱에서 이 6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 뭐가 되는 거지? 다 너무 헷갈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지 완벽하게 숙지만 해놓는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이블 플러스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에 있는 플러스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조건 하에서만 이러한 연산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 조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뭐가 있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3과 루트 마이너스 3. 이 둘을 곱하면은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우리는 루트 9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고 뭐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우리 루트 3i 곱하기 루트 3i니까 결국 마이너스 3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늘상 이렇게 거듭제곱근이든 제곱근이든 연산을 할 때는 항상 a랑 b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양수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자, 약점유학기도 좀 그 읽어볼 만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걸 오해를 하지는 마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경우에서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나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세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A랑 B의 부호에 상관없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홀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성질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막 뭐 언제나 다 성립한다라는 것으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인 경우에서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특정하게 이게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것이 홀수가 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미침이 나오지? 그렇다면 이제 걔네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만큼은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를 풀 때 이제 내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개념 꼭곡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라. 자, 일단 직접 구하는 것보다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25의 제곱근은 뭐 함산으로도 가능하죠? 얼마나 25의 제곱근 뭡니까? 뿔마고 그치? 여기서 5라고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자, 일단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슨 식을 써주면 돼? 의미가 뭐야? 의미가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그럼 식을 뭐라고 써줘야 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 3번은요 81의 4제곱근. 식 뭐 써줘야 돼? x 4제곱은 81.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다음 값을 구하라. 자, 1번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나오는 거. 뭡니까? 그 중에서 우린 실수를 불러주는 거잖아, 그치? 뭐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거 4번 곱해서 0.0016이 나오는 거. 딱 봐도 눈대중은 0.2 같은데, 그치? 0.2 계속 이제 곱해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헷갈려하는 거. 선생님! 4번 곱해가지고 0.0016이 나오는 것은 0.2도 있고 마이너스 0.2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답이 두 개 아닌가요? 아이, 그러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표현은 요 경우 한정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게 양수고 그 다음에 n이 그러니까 a가 양수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분명히 실근이 두 개가 나오긴 해. 근데 그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4제곱해서 0.0016이 나오는 실근을 모두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요게 뭡니까? 라고 묻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0.2만 정답이고 4제곱해서 0.0016이 나오는 아이가 뭡니까? 아니면은 4제곱근 그러니까 0.0016에서 4제곱근은 무엇입니까? 실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두 개를 말하시는 게 맞죠. 알겠지? 자, 그다음 3번. 뭐예요? 5제곱근 30. 얘는 뭐가?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거 6제곱근 64. 얘는 뭐예요? 2, 그치? 이거 뿔만 2야 안 돼. 알겠죠? 2야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6의 4제곱근은 두 개다. 말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안 나와? 이건 바로 그냥 도리도리 해야지, 그치? 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3의 6제곱근에 6제곱근은 없다. 뭐예요 이거?
일단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의 6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이거 안 헷갈리지? 이 6제곱을 하겠다는 건 마이너스 3을 6제곱 하겠다는 건 3을 6제곱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3의 6제곱인가? 이거 뭐예요 이거? 이 6제곱을 하겠다는 게 대상이 3이야? 마이너스 3이? 3이야 이거 알겠지? 이거 3만 6제곱 하겠다는 거예요. 이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6제곱에 6제곱근은 없다. 당연히 음수의 6제곱근이니까 음수의 6제곱근이니까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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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없어? 야 이 속지마. 큰일. 다 정리해놔도 뭐해 지금? 야 정리해봤자 뭐해? 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의 6제곱에 6제곱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근데 이게 자칫 여러분들 입장에서 음수의 짝수제곱근이 어딨어? 없지라고 하면서 도리도리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실근을 물어봤어요? 실근을 물어봤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거야. 몇 개가 있어요? 더군다나 6개나 있지. 근데 실근은 몇 개야? 없는 거지, 그치? 이런 함정 걸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거.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8. 말이 되게 이상하네. 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약속이고 정이었으니까. 자, 4제곱근 마이너스 81은 뭐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4제곱근 마이너스 81이니까 이렇게 4제곱하고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안 되지, 그치? 왜? 4제곱근 마이너스 81이 어디 있어? 생각해봐. 4번 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게 있어요? 없지. 그런 실수 없지, 그치? 그런 실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4번은 아닌 거야. 자, 5번. 27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27분이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뭐도 있으니까. 허근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요. 조금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 다음 4번.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9. 아까 전에 우리 뭐 이런 거 실컷했지, 그치?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3이고, 그쵸? 2번. 세제곱근 27의 제곱. 자, 27의 제곱은 3의 6제곱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럼 3번 곱해서 3의 6제곱이 되는 건 당연히 3의 제곱이죠. 다음 3번. 64랑 8이랑 서로 이렇게 쓱쓱 없어져가지고 이제 세제곱근 8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겠고요. 네 번째. 요거는 이제 4제곱근 16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의미 자체가 뭡니까? 얘의 의미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를 골라라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2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지. 그치?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뭡니까? 이건 2가 되겠고요. 네 번째 거는요? 그치, 네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세제곱근 54 더하기 세제곱근 16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이거 뭐야 이거? 세제곱근 54. 이게 27 곱하기 2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54라는 게. 그럼 27 곱하기 2니까 당연히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세제곱근 27이라는 건 3이잖아, 그치? 그럼 3 곱하기 세제곱근 2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세제곱근 16 이거는 어떻게? 좀 센스 있게 어떻게 바꿔줘? 8 곱하기 2로 바꿔줘야 돼. 그쵸? 8 곱하기 2로 바꿔줘야 이걸 또 빼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세제곱근 2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세제곱근 2에다가 3 곱하기 세제곱근 2에다가 2 곱하기 세제곱근 2를 곱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 더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 현재까지는 5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세제곱근 2를 하나를 빼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4 곱하기 세제곱근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4 세제곱근 2라고.
근데 확실히 강의를 하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10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3시간 넘었어. 자, 그 다음 파트 마지막 섹션이죠. 지수의 확장. 사실 요 파트는요 여러분들한테 뭐 증명하거나 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넌지시 제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그칩니다. 그냥 이거는 알아둬라. 그냥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증명을 한다거나 뭐 설명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내공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일단은 그런 제한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학습을 해주시면 된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수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수 법칙들이 그 지수의 범위가 실수 범위로 확장되어도 언제나 그것은 성립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얘가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하게 될 거예요. 아까 내가 살짝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지수의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라고? 자연수 범위까지. 우린 자연수 범위까지만 알고 있어. 대신 이 밑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실수까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밑과 지수가 있을 때 이 밑의 범위를 실수, 현재는 실수, 이 지수는 자연수 범위로 얘네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제곱, 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무리수, 막 실수 범위까지 전부 다 이제 가능했었고요. 이 지수는 대신 그때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까지만 한정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연산들이 지수 법칙,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2의 8제곱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지수 법칙들을 거기에서 다 적용시키면서 학습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고? 이 지수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고. 그런데 그때 이 밑의 범위를 유지시키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구간에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허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지수 범위는 점점 확장이 됐는데 그만큼 이 밑의 범위는 그만큼 희생이 됩니다. 좀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수 범위를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면 이 밑의 범위는 어디로 제한되게? 이 친구들이 양수로 제한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결론부터 먼저 좀 알고 가시고 자연수는 실수 범위로 이 실수는 이제 0보다 이상, 0보다 크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점점 제한이 되어 나갈 겁니다. 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좀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뭐예요 이거? 자기 자신을 나누는 거니까 답은 1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것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0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0제곱이라는 것은 1과 서로 값이 같다라는 얘기겠네, 그치? 우리가 이 자연수 범위에 있었던 것을 정수 범위로 확장시키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마주할 수 있는 거 무언가의 0제곱은 보시다시피 1이다.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이해됐죠? 실제로 이제 이때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아두어라. 2의 0제곱, 3의 0제곱, A의 0제곱은 전부 다 1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어떤가?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얘는 뭐예요? 2의 제곱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요 2의 3 빼기 5제곱입니다. 즉 한마디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요것은 요것과 그런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치?
이렇게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즉 음의 지수에 대해서는 역수 처리를 해주면 된다.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정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키면서 a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무엇이다? a의 n제곱분의 1이다. 왜 그렇다? 일단 정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것을 적용시켜보다 보면은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다. 얘는 어떻게? 2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나눠주면 얘는 어떻게? 2의 3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나눠주면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일단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계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수 다음에 이제 수의 체계는 뭐가 있습니까? 유리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이 지수를 확장시켜 보려고 해요. 자,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켜 봤는데 예를 들어서 2를 3번 곱하면은 아니다 그냥 이거 먼저 쓰. 자, 2를 3번 곱하면은 8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이라는 것은 결국엔 2를 3번 곱한 거니까 결국엔 2라는 것 하나는 8이라는 것을 3분의 1번 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8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3번 곱하면 즉 이런 유리수 지수가 존재하고 그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얘는 8이 될 것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쓴 이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겠네. 더군다나 8의 3분의 1제곱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숫자 즉 2라고 볼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표현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였겠다. 그치? 맞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n번 곱해서 a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그 x라는 것은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 단 실수 범위에 한정해서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리수 지수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a의 예를 들어서 3분의 1제곱 얘는 3번 곱했을 때 a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거를 3번 곱하면 이게 a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세제곱근 a라고 표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거꾸로 돌이켜서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평상시 자주 쓰는 루트 2 이런 것들은 2의 2분의 1제곱으로 쓰면 되겠다. 이번에 새롭게 배운 5제곱근 7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된다? 7의 5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의 4제곱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나? 근데 마이너스 3의 4제곱근이라는 게 뭐예요? 4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잖아. 4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 중 실수가 있어요? 없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허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존재해야 해? 안 해. 문제가 처음으로 발생한 거야. 유리수 지수까지 계속 확장시켜주네.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요런 경우들은 존재하지 않네? 근데 얘는 또 어때요?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 요거는? 말한다면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3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왜 없어? 당연히 있지. 그치? 있다면 있어요. 말할 수는 있어.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혼재되었을 때 수학에서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걔네들만 취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다 포기를 해버려서 이렇게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수 범위까지 얘를 확장을 시켜버리면 얘는 그때 실수 전체가 아니라 양수로만 한정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쭉 넘겨보시면 페이지가 어디냐면 24페이지
24페이지에서부터 이제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이제 쭉 나가네요. 네,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바이블 포인트의 내용을 한번 살짝 볼까요? A가 0보다 크고 M과 N이 정수일 때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걸 우리가 아직 언급 안 했는데 두 번째 걸 보시면 A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가 된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 지수에 미친 A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앞에 아마 설명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좀 위쪽에. 지금 우리가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봐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는 전부 다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유리수 지수를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이 유리수로 지수 범위를 확장시켰을 때 실수는 이제 밑의 범위는 실수에서 양수로 제한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A가 0보다 더 큰 상황에 대해서 유리수 지수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A의 N분의 1제곱이 N제곱근 A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되게 즐겨 쓰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되게 즐겨 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도 너희가 재량껏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얘는 뭡니까?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N분의 M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두 개의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제곱근을 이용한 계산을 할 때도 되게 좀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지수의 계산을 할 때도 사실 이제 이러한 계산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범위까지 이 지수를 확장시키면 실수는 양수 범위로 제한된다라는 것. 그 이유는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홀수가 되면 문제는 발생 안 하는데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짝수가 되면 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것이다라고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다 지웠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유리수 지수의 지수 법칙 전부 다 이제 다 성립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실수 지수랑 지수 법칙.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만 말을 하고 넘어가요. 실수 지수도 이제 가능해, 있어, 그거 그냥 있다고 하자. 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최종 피날레 실수 지수에서도 지수 법칙은 성립해라고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요. 딱히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는 없으니까 더 쓸 거는 없어.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이렇게 세 파트. 이 부분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 실수 범위로 지수를 확장시켰을 때 밑의 범위는 양수로 제한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때도 모든 지수 법칙은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렇게까지 이제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몇 개 이그젠플 좀 풀어볼까요? 개념 폭폭을 보자. 개념 폭폭. 자, 1번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0제곱. 아니, 당연히 뭐야,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4의 마이너스 제곱. 29페이지입니다. 4의 마이너스 2제곱. 16분의 1. 이거는 4의 제곱에다가 역수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요거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자꾸 4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이거를 4의 2분의 1제곱 이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은 루트 4니까 2? 막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뭐 16의 뭐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은 얘는 답이 4여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16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2의 8제곱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종종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2의 8제곱분의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다 틀려 이거. 알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분수로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분수지수가 역수 뭐 이런 식으로 좀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그것이 역수가 되어서 나타난다. 즉 4의 제곱분의 1이다라는 그 생각이 이 분수지수일 때 역수가 된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꼬여지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위험한 생각이니까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그런 헷갈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2번은 4의 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 뭐야 이거? 9분의 1 그치? 4번은요? 120.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3의 세제곱에다가 3의 마이너스 4제곱을 곱하는 거네요. 그럼 뭡니까? 3분의 1. 자, 두 번째 거는요. 이건 3의 마이너스 8제곱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건 3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나누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엔 3의 마이너스 8제곱 빼기 마이너스 6일 거야. 그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잠깐만 6이네 6? 아 3이 아니구나 6이네. 다시 2의 6제곱도 같이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8제곱 나누기 6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서도 3의 마이너스 6제곱인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이거랑 이거까지는 계산할 수 있는데 얘 친구는 그냥 그대로 뿅뿅 튀어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의 6제곱 하고서 이렇게 계산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9분의 64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2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는 4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요? 요것도 6이야,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잘못 보면 안 된다. 8의 마이너스 3제곱 하니까 2의 마이너스 9제곱이고요. 그 다음 6의 마이너스 4제곱을 하는 거니까 암산이 안 돼. 9고 4니까 5. 2의 5제곱이 분모에 있고 그 다음에 3의 4제곱이 분자에 있는 상황이겠죠? 얼마예요? 32분의 81인가? 네. 자, 그 다음에 3번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 그 뭐야? 3분의 1이랑 6분의 1이랑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3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루트 3이 답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2의 4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헷갈리지? 네, 아직은 헷갈릴 게 맞아요. 아직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이라고 이걸 바꿔서 쓸 수 있고 나누기 역수라고 되어 있으면 곱하기 원래 숫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도 있고 분수도 있다. 일단 하나씩 하자. 하나씩. 마이너스 먼저 처리. 그럼 9분의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분의 9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4분의 9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럼 4번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아니 4제곱 끈 3의 세제곱 이렇게도 힘들어. 자, 어쨌든 이제 그 전체 4제곱이에요. 자, 그럼 일단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해보자. 2의 2분의 1제곱이 결국엔 4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3의 세제곱의 4제곱근 중 실수를 4번 곱한다고 했으니까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2의 제곱 곱하기 27? 108?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1번 요거는 이제 뭐 너무 간단하죠. 이제 곱하기니까 이제 얘네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요. 대신 이제 루트 8이라는 게 2루트이니까 얘는 2의 3루트 2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243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3의 5제곱이거든요. 3의 5제곱이고 27이라는 건 3의 3제곱이니까 결국엔 5의 3루트 5의 5루트 미안. 자, 3의 5제곱이니까 9루트 그쵸? 9루트 3에다가 뺄 거야 무엇을? 3루트 3.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6루트 3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5의 6루트 3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2의 루트 2제곱에 3루트 2제곱.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줘야 돼? 지수끼리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의 6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요. 이건 또 루트 2분의 1제곱이래.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3루트 2제곱이겠죠? 그렇지? 지수는. 그래서 거기다 루트 2분의 1제곱 하니까 이제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7. 자, 이 개념 국부에서 혹시 모르는 거 있었어요? 영지. 영지. 어때?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유형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원활하게 안 되면 유형한테 되게 뻑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들은 지금 우리가 실컷 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맡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예제 3번. 그 다음 또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예제 4번.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었죠. 네, 예제 3번과 예제 4번 딱 두 문제만 같이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예제 3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건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지우개. 자, a의 2x제곱이 루트 2 플러스 1이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걸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a의 2x제곱이라는 건 a의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a의 x제곱이라는 걸 직접 구할 수도 있긴 있어요. 당연히 루트 안에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근원에 근어가 있는 경우를 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활하지도 않을 것이고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 분모랑 분자에 a의 2x제곱이 없어요. 다 a의 x제곱만 있지.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것들만 있지. 이게 a의 2x제곱 이런 것들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분모 분자에 각각 a의 x제곱만 곱해준다면 a의 x제곱이라는 것은 a의 2x제곱이 될 것이고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은 1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a의 2x제곱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차피 분모랑 분자에 내가 a의 x제곱을 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과도 똑같으니까. 따라서 a의 2x제곱 플러스 1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풀 수 있다. 그죠? 너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당연히 뭐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문제도? a x제곱 곱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일단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그 원리가 사실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간간이 될 수가 있죠. 자, 정규 수업 때도 정말 지겹도록 했었던 말이긴 한데 자, 세 양수 ABC가 ABC는 4고요. AX제곱은 진짜 안 보이네. B의 Y제곱은 C의 Z제곱은 16.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건데 X분의 1도 Y분의 1도 Z분의 1도 안 만들고서 구하겠다 그러면 그런 건방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당연히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구하기 위해선 마땅히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X분의 1과 Y분의 1과 Z분의 1 따로따로 만들어주든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를 한 번에 만들어주든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AX제곱은 16이라는 것에 착안해 보시면 돼요. AX제곱은 16이라고? AX제곱은 16? 그럼 내가 왜 양쪽에다가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어떨까? 그럼 A라는 것은 16의 X분의 1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실수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A는 16의 X분의 1제곱이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를 가지고도 똑같은 작업을 해줄 수 있죠. B라는 것은 16의 Y분의 1제곱 그다음 C라는 것을 16의 Z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X분의 1과 Y분의 1과 Z분의 1을 일단 만들어 주셔야 그들을 합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지수끼리 다 더한 상태의 식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식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곱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지수끼리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곱하면 되는구나.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곱하고 싶어야 돼.
곱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습니까? 지영씨?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메모를 하려고만 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다 곱하시면은 A, B, C는 1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내가 원하는 것이 짠나 못잖아. 그리고 이것씩 반드시 쓰세요. 알겠죠? 이것씩 반드시 쓰지 않으면 갑자기 이거 세 개 다 곱해야지 A, B, C는 4라고 오케이 답은 4. 다 잘해놓고서 마지막에 그 짓 한다고. 그러니까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중간 증검다리 꼭 적어. 그래서 A, B, C는 16의 네모제곱. 근데 내가 원하는 i를 구하기 위해선 요 i가 4라는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4는 16의 네모제곱. 자, 그럼 네모가 뭐가 돼야 2분의 1이 되면 되겠다. 따라서 이제 이 친구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마지막이야.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것이 1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k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당연히 시스템이 아까랑 똑같아요. 물론 물어보는 것은 좀 다르고 주어진 조건이 좀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명확하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것이 1이 되는 상태에서 8의 x제곱과 4의 y제곱은 k라고 나왔어요. 8의 x제곱과 4의 y제곱은 k. 자, 그럼 당연하게도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8이라는 것은 k의 x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싶지. 그 다음에 4라는 것도 k의 y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싶지. 당연히 이 두 개 어떻게 해야 이 i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곱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 둘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32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근데 이 친구가 얼마라고? 1이라고. 오케이. 그럼 다 끝났네. 얘가 1이니까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다? 32가 될 것이다. 너무 쉽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만 명확한 판단 기준만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얘네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유형 1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 1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단순한 과정들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인 생각들을 요해.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주셔야 그런 것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도 못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것도 어버버하는데 유형 1 문제 풀면서 한 문제당 10분, 20분 걸리면서